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을 향해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과거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입니까? 김 원내대표가 공무면 김 원장도 공무인 겁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제물 삼아 비열한 방식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와 국가를 위한 공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이재명 차장, 지금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여야 간에 이제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치겠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례를 또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김기식 이제 금감원장 폭로에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 먼저 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게 2차례 지원을 받아서 김기식 원장처럼 똑같이 나홀로 출장을 가거나 혹은 보좌관을 동행했다 이런 폭로를 한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물귀신 작전이다, 결국 우리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결하고 있는 건데, 뭐 얘기한 것처럼 한국당 전수조사뿐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뭐 오늘 발표를 했지만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해봤다, 우리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산하기관이 워낙 많아서 다 하지 못했고 한 160여 곳만 샘플로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지금 뭐 의원들이 모두 167차례나 그 산하기관에 돈을 지원받아서 출장을 갔었다. 그중에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많았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지금 김기식 원장이 어쨌든 내로남불, 그러니까 결국은 위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김기식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와 연결되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한국당과 붙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제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일부만 조사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많더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당 내에서 불안하거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예들이 지금 확인이 됐죠.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됐다는데요. 네, 기자들의 카메라한테 포착된 건데요. 의원들끼리 이렇게 오간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일단 우원식 원내 사령탑이죠. 우원식 의원이 김기식 금감원장한테 잘못된 일 없다면 단단히 맘먹어라, 버텨봐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좀 지나고 있다 보니 김두관 의원이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당내 분위기를 좀 전달한 겁니다. 지금 그 금감원장 문제 심각하다, 청와대의 땡땡땡,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 전달해달라,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그 중진급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 당내 초재선 여러 의원들 또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의사결정, 이런 내용을 원내 사령탑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라 라고 좀 옹호를 해주는 듯한 메시지도 있지만, 아니다, 지금 문제가 분위기가 그렇게 놔둘 분위기가 아니다, 우려하는 당내의 목소리가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여당이 아직 감싸고는 있지만 김기식 원장을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들려요. 굉장히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점점 상황 자체가 좀 이것이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 아니고 더 확산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또 눈에 띄는 부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부 인물들이 김기식 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 이해성 전 비서관이 15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 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해성 지금 전 홍보수석은 현재는 바른미래당의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여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인데요. 이해성 전 홍보수석이 15년 전, 그러니까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시 캠프의 언론 고문이었던 서동구 씨를 KBS 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KBS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이건 이제 코드 인사다, 그리고 언론 고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캠프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내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반대를 하는데, 그중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참여연대에 소속돼 있던 김기식 당시의 사무처장이었죠. 처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이해성 전 홍보수석의 말에 따르면 거의 겁박에 가까울 정도로 네. 굉장히 강도 높게 이런 특권과 반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고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어제 취임하고 가장 슬픈 날이었다, 가장 힘든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인사를 9일 만에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기식 당시 사무처장이 무슨 일을 할 때 좀 본인에게도 저렇게 좀 같은 잣대를 대는다 네, 이런 거죠. 했으면 지금 이제 좋겠다. 논란의 본질 자체가 결국은 뭐 의원이 그 해외에 그러니까 쉽게 산하가기 위해 돈을 받아서 해외 갔거나 안 가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켰느냐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충실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의 핵심이니까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과거에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과거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정의당까지 김기식 원장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김기식 원장을 향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과거에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적폐 청산을 힘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데스노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였을 때 자유한국당 사실 거의 다 문제가 다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바른정당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두 보수 야당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인사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옹호할 건 옹호하고 반대할 건 반대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박성진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 조대호 후보자, 박기영 후보자 본부장까지 정의당이 공교롭게도 공식 당론으로 반대한 사람들 하나같이 낙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스노트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 여권, 즉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그래, 의뢰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지층도 약간 겹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 여권의 굉장한 우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이 정의당마저 반대하는 인사라고 하면 그럼 청와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버틸 재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스탠스가 항상 중요했는데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이번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낙마를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국민들의 대답 어땠습니까? 예, 뭐 응답률이 6.4%밖에 안 되고 또 500명 조사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전체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퇴 찬성 의견이 과반수 넘었습니다. 50.5%로 절반이 넘었었고 사퇴 반대는 33%였는데 흥미로운 건 그 안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쪽에서도 한 20-30%가 사퇴를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이제 사퇴 찬성 의견이 많아서 결국 여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아까 응답률 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질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갖고 절대적으로 이 여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혹시 김기식 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친 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봐야죠. 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이게 약간 이 묘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갔느냐 안 갔느냐 산하기관 뭘 받아서 갔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과연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 금감원이라는 기관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또 그런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외유를 간 이런 부분이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맞는 것이냐 사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의 해명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적법하다라는 잣대를 여기에 들이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의 논란을 두고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방송 직전에 청와대가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를 선관위에 물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께 먼저 물어볼까요? 이 선관위에 물어본 이유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을 향해서 아예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 돌파의 의지가 좀 강해 보이죠. 일단은 왜 선관위냐? 관련 법률이 정치자금법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서인 이제 선관위에다 물어본 건데 네.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해임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그러면 저기 지금 선관위에 물어봤던 내용들을 청와대 스스로 스크린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거죠. 네. 선관위의 대답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갈릴 겁니다. 선관위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선관위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국 민정수석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그럼 되는 조국 거죠. 수석 같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임명했는데 선관위에서 아닌데 정치적 위법인데라고 하게 되면 그 판단 잘못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조국 수석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적 판단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정무적인 판단한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의 워딩에 따르면 네네.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조국 수석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네, 민정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선관위에서 조국 민정수석 판단처는 적법합니다. 네. 라고 판단하면 그럼 이게 클리어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임명의 문제는 네. 적법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적법하기 때문에 됐다는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적법 플러스 적정한 인사냐 도덕적으로 흠결은 이걸 따지는 문제지 적법은 네. 너무나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괜찮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앞서 소송수업 전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 금융감독 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금융관계 법률 보시면요. 이 금융업이라는 게 은행, 증권 다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죠. 인허가잖아요.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요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CEO뿐만 아니라 CEO는 물론이거냐 은행이나 어떤 금융업을 하는 경영하지 않은 대주주도 금융관계법으로 뭐 어떤 전과가 있거나 횡령범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대주를 못 가 주식 내놔야 돼요. 인허가 못 받든지. 네. 그건 왜 그러냐?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이란 거는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직원에게도 CEO에게도 대주주에게도 하물며 그런 금융업 감독기관의 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청와대의 오늘 질의 핵심은 결국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해임이라든지 네. 자진 사퇴 이것은 당분간 없다라는 네.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보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 사실상 아마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러면 현재의 이 상황 자체가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현재 의지는 김기식 원장을 그대로 어쨌건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게 올 스톱된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또 뭐를 판단을 할 테니까 말이죠. 워낙 청와대 의지가 강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선관위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사실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의지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이죠.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김 원장의 논란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배경에는 4년 전 김 원장, 당시 김 의원이죠. 그 발언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융합과 제가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제가 누구랑 무슨 커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걸 법인카드를 쓰시는 건 적절치 않지요. 저희 연구원들하고 뭐 간단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직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거꾸로 본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이 지금 비난의 포인트잖아요. 결국 그게 가장 핵심인 거고요. 지금 이제 청와대가 적법한지 여부를 묻겠다 했는데 아마도 사적으로 유용하지 않는 이상 공무가 분명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에 정치자금 위반이다 이렇게 딱 부러져 얘기하기는 참 쉽지 않을 겁니다. 결국은 청와대는 그거를 염두에 두고 한 게 아닌가 싶은데 어쨌든 저 대통령의 인사라는 건 가장 강력한 대정부 메시지입니다. 인사를 통해서 나의 개혁 방향이 여기에 있다. 내가 어떤 사람들과 같이 어떤 국정 운영하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게 이제 인사를 통해서 나타나는 건데요. 결국 박근혜 정부, 이명박 정부의 실패의 첫 단추도 인사였습니다. 네. 인사의 폐쇄성에서도 비롯됐지만 결국 그러니까 인사에서 야당의 반대, 지금 정의당에서도 이제 반대를 하고 나왔는데 그 반대를 돌파하겠다 하는 순간부터 독선 이미지가 이제 쓰여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 점에서 지금 현 정부가 아까 전에 손혁 국장께서는 남북 정상회담 이런 걸로 이제 국면전에 가능하다라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국민 입장에 봤을 때는 지금 뭐 김기식 지금 금감원장의 사태도 있지만 그 전에 좀 생각해 보면 홍정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도 마찬가지 논란이 똑같이 있었습니다. 네. 결국 본인이 이제 그 부의 대물림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했었는데 본인이 편법 증여라는 게 드러났었고요. 이제 그런 것들이 차곡차곡 국민에게 이제 쌓인다는 거죠. 그래서 네. 그런 점에서 청와대가 그냥 위험한 수를 던진 게 아닌가라는 싶습니다. 김기식 원장의 과거 발언 하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 4년 전 금융당국은 신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자진 사퇴하라고 강력하게 말했던 부분입니다. 지난 몇 달 동안에 이루어진 이 금융당국의 이 혼란은 어찌 보면 모피아 역사의 치욕이고 오점입니다. 물러나실 생각 없으세요? 저는 전혀 없습니다. 저는 이번 사태는 제 소신에 따라서 법률에 따라서 결정했다는 건 참 부끄러움을 모르시네. 불과 4년 전의 모습, 정말 정반대 입장에서 똑같이 벌어졌습니다. 소정석 국장님. 그러니까 지금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제기되는 여러 가지 부분들이 일단 그 금감원장이라는 이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적절한가 하는 부분이 하나 제기가 되고 있는 것이고, 두 번째는 김기식 원장에 대한 어떤 개인적인 캐릭터가 그동안의 강한 어떤 개혁성, 시민단체 출신으로서의 재벌 개혁 이런 부분이 상징화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 너무 부담이 커지고 있는 이 김기식 금감원장 논란, 이유종 기자. 그렇다 보니까 이제 결과에 대한 예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금요일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아니냐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무슨 말입니까? 내일이 금요일인데요. 네, 최근에 낙마한 장관 후보자들을 보면요. 6명 가운데 4명이 모두 금요일에 자진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요일의 법칙, 이것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바로 금요일이 바로 내일입니다. 지금 청와대는 하지만 굉장히 강력하게 그 김기식 원장을 임명하려고 하고 있고요. 하지만 그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건 공공연스럽게도 다 금요일인데 이 주말을 넘기기가 너무 부담스러워서 그 전에 그냥 모든 걸 털고 청와대나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뭐 이런 것들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그렇죠. 뭐 현 정부뿐이 아니라 과거 정부에서도 금요일에 사퇴를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이유 자체가 얘기하신 것처럼 이제 아무래도 주말 넘겨서까지 그 이슈를 끌고 가기 부담스러운 거고, 또 이제 그 금요일 사퇴를 하면 주말 넘기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여론이 없어지는 거죠. 사라지는 거죠. 아하. 거기에 대한 비판 여론이 이제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금요일 사퇴를 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방선거 분위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을까요? 저희가 3위 소식으로 다음 순서에 준비해 놓았습니다. 만나보시죠. 적법 플러스 적정한 인사냐, 도덕적으로 흠결은 이걸 따지는 문제지, 적법은 네. 너무나 당연한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적법하다는 괜찮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앞서 소송수업 전 국장께서 말씀하셨듯이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이 금융감독 원장 아니겠습니까? 네. 이 금융관계 법률 보시면요, 이 금융업이라는 게 은행, 증권 다 라이센스잖아요. 그렇죠. 인허가잖아요. 대주주 적격성이라는 요건들이 항상 있습니다. 그건 네. 뭐냐면 CEO뿐만 아니라 CEO는 물론이거냐,
은행이나 어떤 금융업을 하는 경영하지 않은 대주주도 금융관계법으로 뭐 어떤 전과가 있거나 횡령범 처벌을 받으면 대주주 타이틀을 대주주 못 가 주식 내놔야 돼요. 일어가 못 받든지. 네. 그건 왜 그러냐? 단순 제조업이 아니라 금융업이란 거는 우리 국민의 돈을 관리하는 거기 때문에 그만큼 더 많은 도덕성을 요구하는 겁니다. 네. 직원에게도 CEO에게도 대주주에게도. 하물며 그런 금융업 감독기관의 장은 어떨까요? 그렇죠. 청와대의 저 오늘 질의 핵심은 결국은 김기식 원장에 대한 뭐 해임이라든지 네. 자진 사퇴 이것은 당분간 없다라는 네. 것이고 그 부분은 이제 지금 보면 4월 27일 날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습니까? 네. 다음 주부터 사실상 아마 남북 정상회담 관련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이제 펼쳐질 텐데 그러면 현재의 이 상황 자체가 좀 바뀌어갈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청와대의 현재 의지는 김기식 원장을 그대로 어쨌건 현 상태에서 그대로 갖고 가겠다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것으로 해석이 됩니다. 쉽게 말해서 선관위에서 결정을 내리기 전까지는 일단 모든 게 올 스톱된 상태로 그냥 가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나온 뒤에 또 뭐를 판단을 할 테니까 말이죠. 워낙 청와대 의지가 강한 것을 다 알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릴지 모르겠지만 선관위도 굉장히 이제 부담이 사실 있을 것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저걸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청와대의 의지가 여전히 굉장히 강하다 하는 것이죠. 김기식 원장 논란에 대해서 청와대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요. 김 원장의 논란이 이렇게까지 불거진 배경에는 4년 전 김 원장, 당시 김 의원이죠. 그 발언이 부메랑이 돼서 다시 돌아왔기 때문입니다. 김 원장의 과거 발언을 하나씩 들어보겠습니다. 그다음에 스타벅스 커피숍에서 네. 융합과 제가 융합과 혁신을 통한 정관 협력 방안에 관한 논의를 한다고 12,700원을 쓰셨어요. 제가 누구랑 무슨 커피를 드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정도는 사비로 쓰셔야지 이걸 법인카드를 쓰시는 건 적절치 않지요. 저희 연구원들하고 뭐 간단하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의원님 지적대로 조심해서 그런 부분은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 들으신 것처럼 공직자들에게 아주 엄격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에 거꾸로 본인에게도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 게 옳지 않느냐. 바로 이 부분이 사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단지 과거의 관행이었다는 핑계로 자격이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다고 말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빠른 시일 내에 더 나은 적임자를 물색해 금융적폐 청산을 힘있게 추진해 주길 바랍니다. 어제 저희가 이른바 정의당 데스노트라고 한번 잠깐 언급을 했었는데 결국 데스노트에 이름이 올랐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 데스노트라고 이름을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게 그동안 이제 여러 가지 인사 문제였을 때 자유한국당 사실 거의 다 문제가 다 대부분 반대를 했습니다. 네. 바른정당도 좀 그렇고요. 그러니까 두 보수 야당 뭐 그렇다고 칩시다. 그런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을 반대한 건 아니거든요. 문제가 있는 인사가 나올 때마다. 그렇죠. 옹호할 건 옹호하고 반대할 건 반대했는데 공교롭게도 지금 보시면 박성진 후보자, 안경환 후보자, 조대호 후보자, 박기영 후보자 본부장까지 정의당이 공교롭게도 공식 당론으로 반대한 사람들 하나같이 낙마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데스노트라는 이름이 나온 거죠. 근데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현 여권, 즉 청와대와 민주당 입장에서 볼 때 자유한국당의 반대는 그래, 의뢰 그러려니 하면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 정의당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 지지층도 약간 겹치는 측면도 있고 어떤 의미에서 국정을 운영하고 국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현 여권의 굉장한 우군이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우군이라고 볼 수 있는 진보 정당이 정의당마저 반대하는 인사라고 하면 그럼 청와대하고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더 버틸 재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정의당의 스탠스가 항상 중요했는데 그래서 데스노트라는 이름까지 붙었는데 이번에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도 정의당이 공식적으로 낙마를 요청을 한 겁니다. 이런 가운데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어요. 김기식 원장에 대해서 이 거취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의 국민들의 대답 어땠습니까? 예, 뭐 응답률이 6.4%밖에 안 되고 또 500명 조사하기 때문에 뭐 이게 전체 국민 여론을 대변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사퇴 찬성 의견이 과반수 넘었습니다. 50.5%로 절반이 넘었었고 사퇴 반대는 33%였는데 흥미로운 건 그 안에서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한다 이쪽에서도 한 20, 30%가
사퇴를 찬성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중도층에서도 이제 사퇴 찬성 의견이 많아서 결국 여권 입장에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당히 부담스러운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와 관련된 여론조사는 아까 응답률 얘기도 하셨고요. 또 어떤 기관에서 어떤 질문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또 수치가 달라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 한 가지 갖고 절대적으로 이 여론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또 대통령 지지율 조사가 나왔는데요. 보겠습니다. 조금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를 두고 혹시 김기식 원장 사건과 관련해서 영향을 끼친 건 아니냐 그런 분석도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십니까? 영향을 좀 끼쳤다라고 봐야죠. 뭐 지금 현재 전개되고 있는 흐름은 이게 약간 이 묘한 부분이 그러니까 지금 뭐 국회의원들이 외유를 갔느냐 안 갔느냐 산하기관 뭘 받아서 갔느냐 이런 부분도 물론 있지만 과연 이제 김기식 금감원장이 그 금감원이라는 기관에 맞는 것이냐 그리고 그동안에 보였던 여러 가지 언행이라든지 또 그런 산하기관의 도움을 받아서 외유를 간 이런 부분이 감독기관의 수장으로서 맞는 것이냐 사실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청와대의 해명도 도덕적으로 좀 문제가 있지만 해임할 정도는 아니다라고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사실은 국민들이 보기에는 어떤 적법하다라는 잣대를 여기에 들이댄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문제의식을 갖는 것이거든요. 여러 가지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끼치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가 김기식 원장의 논란을 두고 다시 한번 정면 돌파를 선택했습니다. 이 방송 직전에 청와대가 이 김기식 원장에 대한 문제를 선관위에 물어보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조금 전 임종석 비서실장 명의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사항을 보냈습니다. 질의 내용은 첫째, 국회의원이 임기 말에 후원금으로 기부를 하거나 보좌 직원들에게 퇴직금을 주는 게 적법한지, 둘째, 피감기관의 비용 부담으로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셋째, 보좌 직원 또는 인턴과 함께 해외 출장을 가는 것이 적법한지, 넷째, 해외 출장 중 관광을 하는 경우가 적법한지입니다. 김태현 변호사님께 먼저 물어볼까요? 이 선관위에 물어본 이유가 먼저 궁금하고요. 두 번째로 지금 야당을 향해서 아예 그냥 정면 돌파하겠다 이런 입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정면 돌파의 의지가 강해 보이죠. 일단은 왜 선관위냐? 관련 법률이 정치자금법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치자금법 위반에 문제가 생긴 것이기 때문에 주무관서인 이제 선관위에다 물어본 건데 근데 참 재밌는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김의겸 대변인이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국민의 눈높이는 좀 어긋나는 것 같지만 조국 민정수석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해임할 만큼 중대한 하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저기 지금 선관위에 물어봤던 내용들을 청와대 스스로 스크린했을 때 조국 민정수석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걸 이제 선관위에 물어봤다는 거죠. 선관위의 대답에 따라서 두 가지가 갈릴 겁니다. 선관위는 적법하다, 위법하다 둘 중에 하나가 나오겠죠. 그렇죠. 만약에 선관위에서 위법하다라고 판단하면 어떻게 될까요? 조국 민정수석의 판단이 잘못된 것으로 그럼 조국 수석 같이 물러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본인이 적법하다고 판단해서 임명했는데 선관위에서 아닌데 정치적 위법인데라고 하게 되면 그 판단 잘못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럼 조국 수석 같이 물러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법적 판단이고 조국 민정수석은 정무적인 판단한잖아요. 아니 근데 어쨌든 김의겸 대변인의 워딩에 따르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는 않지만 조국 수석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민정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죠. 두 번째 케이스. 그럼 선관위에서 조국 민정수석 판단처는 적법합니다. 라고 판단하면 그럼 이게 클리어해지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임명의 문제는 적법한 건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적법하기 때문에 됐다는 없습니다. 정치의 영역에서. 전달해달라 이런 추정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 얘기를 전달한 것입니다. 김두관 의원은 그 중진급 의원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내 분위기, 당내 초재선 여러 의원들 또 당직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서 이런 의사결정, 이런 내용을 원내 사령탑에게 전달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두 가지의 기류가 있는 것 같아요. 자, 마음 단단히 먹고 버텨라 라고 좀 옹호를 해주는 듯한 메시지도 있지만 아니다. 지금 문제가 분위기가 그렇게 놔둘 분위기가 아니다. 우려하는 당내의 목소리가 지금 드러난 것 같아요. 사실 지금은 여당이 아직 감싸고는 있지만 김기식 원장을 지방선거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게 언제까지 가지 못할 수도 있다.
이 얘기도 들려요. 그렇죠. 굉장히 사실 지금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점점 상황 자체가 좀 이것이 정리가 돼가는 상황이 아니고 더 확산돼가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향해서 사퇴를 요구하는 또 눈에 띄는 부류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에서 있었던 일부 인물들이 김기식 원장을 향해서 사퇴를 지금 종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특히 그 가운데 이해성 전 비서관이 15년 전 일을 기억하세요라고 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겁니까? 예, 이해성 지금 전 홍보수석은 현재는 바른미래당의 이제 부산시당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현 여권과는 좀 거리를 두고 있는 사이인데요. 네. 이해성 전 홍보수석이 15년 전, 그러니까 2003년도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러니까 당시 캠프의 언론 고문이었던 서동구 씨를 KBS 사장에 임명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KBS도 그렇고 시민단체에서 이건 이제 코드 인사다. 그리고 언론 고문을 했기 때문에 굉장히 캠프 인사를 방송사 사장으로 내정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반대를 하는데 그중 가장 반대를 심하게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참여연대에 소속돼 있던 김기식 당시의 사무처장이었죠. 네. 처장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청와대에 들어와서도 이해성 전 홍보수석의 말에 따르면 거의 겁박에 가까울 정도로 굉장히 강도 높게 이런 특권과 반칙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강하게 몰아붙였고 다음 날 노무현 대통령이 정말 어제 취임하고 가장 슬픈 날이었다, 가장 힘든 날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국은 이제 그 인사를 9일 만에 취소하는 사태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김기식 당시 사무처장이 무슨 일을 할 때 좀 본인에게도 저렇게 좀 같은 잣대를 대는다 이런 거죠. 지금 이제 논란의 본질 자체가 결국은 뭐 의원이 그 해외에 그러니까 쉽게 사나가기 전에 돈을 받아서 해외 갔거나 안 가 이러는 것보다는 이제 본인이 했던 말들에 대해서 본인이 지켰느냐 아니면 본인이 거기에 충실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이 논란의 핵심이니까 그 이제 문제를 제기한 겁니다. 네. 과거에는 옳았고 지금은 틀리다. 과거에는 틀렸는데 지금은 옳다.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 가장 심하게 일어나는 부분이죠. 이런 가운데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 이어서 정의당까지 김기식 원장에게 등을 돌린 것 같습니다. 오늘 정의당은 김기식 원장을 향해서 자진 사퇴를 촉구하는 당론을 정했습니다. 오늘 정의당이 상무위원회 회의를 통해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자진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김 원장을 향해 연일 총공세를 퍼붓고 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김성태 원내대표도 과거에 외유성 출장을 다녀왔다라면서 반격에 나섰습니다. 김성태 원내대표가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공무이고 김 원장이 산하기관 돈으로 가면 사무입니까? 김 원내대표가 공무면 김 원장도 공무인 겁니다. 민주당이 제1야당 원내대표를 제물 삼아 비열한 방식으로 김기식 금융감독원장을 구하려는 공작을 벌이고 있습니다. 인턴 동반 갑질 뇌물 외유와 국가를 위한 공무도 구별하지 못하는 민주당의 지적 수준이 참 한심합니다. 이재명 차장, 지금 의원들의 해외 출장 문제가 여야 간에 이제 폭로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지금 한국당 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펼치겠다. 그러면서 김성태 원내대표의 사례를 또 끄집어냈어요. 그렇죠. 가장 먼저 이제 김성태 원내대표가 아무래도 김기식 이제 금감원장 폭로에 가장 이제 주도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문제 먼저 깐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15년도에 한국공항공사에게 2차례 지원을 받아서 김기식 원장처럼 똑같이 나홀로 출장을 가거나 혹은 보좌관을 동행했다 이런 폭로를 한 거고 지금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한국당은 물귀신 작전이다 결국 우리까지 끌어들여서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반격을 하고 있는 건데. 뭐 얘기한 것처럼 한국당 전수조사뿐이 아니라 지금 청와대에서 뭐 오늘 발표를 했지만 19대, 20대 국회의원들을 전수조사 해봤다 우리가 한번 조사해봤더니 산하기관이 워낙 많아서 다 하지 못했고 한 160여 곳만 샘플을 조사해봤다. 그랬더니 지금 뭐 의원들이 모두 167차례나 그 산하기관에 돈을 지원받아서 출장을 갔었다. 그중에 민주당보다 한국당이 더 많았다. 이런 폭로를 했습니다. 결국 그러니까 지금 현 여권에서는 청와대를 비롯해서 여권에서는 지금 김기식 원장이 어쨌든 내로남불, 그러니까 결국은 위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는데 이게 김기식 원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정부의 어떤 정체성의 문제가 연결되니까 전면적으로 지금 한국당과 붙는 게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당과 청와대에서는 이제 찾아보니까 조사해보니까 일부만 조사해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더 많더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반격을 하고는 있지만 그래도 여당 내에서
불안하거나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그런 얘들이 지금 확인이 됐죠. 문자 메시지가 확인이 됐다는데요. 네, 기자들의 카메라한테 포착된 건데요. 네. 의원들끼리 이렇게 오간 메시지가 공개가 된 겁니다. 일단 우원식 원내 사령탑이죠. 우원식 의원이 김기식 금감원장한테 잘못된 일 없다면 단단히 맘먹어라, 버텨봐라 이런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네. 그리고 좀 지나고 있다 보니 김두관 의원이 우원식 원내대표한테 당내 분위기를 좀 전달한 겁니다. 지금 그 금감원장 문제 심각하다. 청와대의 땡땡땡, 청와대의 어떤 입장을